박용화 시인이 지난번에 내가 그 상징학 연구소에 있는 시가 한 편을 읽은 다음에 박용화 시인이 시집을 보내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시집을 두 권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시집이 여기서부터는 아름다움이라는 시집이었어요. 두 개의 시집이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동시집이었어요. 그 글과 사진이 박영화 시인이 이제 쓴 사진도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부 개 있는 인생, 보통 개 같은 인생 그렇죠. 이건 개 있는 인생 좋은 말이에요. 개 있는 인생 부분을 읽었는데 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평범한 개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시집에서 놀라운 거는 앞에서 읽었던 그 저녁의 마음가짐에서 세 편을 읽었다면 이 시집에서는 네 편을 읽을 겁니다. 이 시집이 개를 키우는 얘기인데 굉장히 멋있는 시가 네 편이 탄생했다고 여겨집니다. 반려견 시 중에 세계 최고가 아닐까 감히 한국 최고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통쾌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뛰어난 시라고 여겨집니다. 동시라고 그랬는데 동시가 아니라 그냥 시로서 너무 아름다운 시를 만드신 게 창작하신 게 아닌게 부럽습니다. 내가 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시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시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동동이 마음 먹고 흰 강아지를 데려왔다. 동동이라고 이름 줬다. 동동이라고 이름답게 기운이 넘쳤다. 이 녀석이 오기 전 화와 분노가 나를 갉아대고 있었다. 가슴엔 불구덩이가 살았다. 녀석과 살기 시작했을 뿐인데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개가 나를 구원했다면 믿겠는가? 참고 자료로 그 시인의 산문, 그 저녁에 마음가짐에 있었던 시인의 산문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 해설을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 근건데 사람들이 A라는 장소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그날 A라는 장소에 있었다고 편하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A라는 장소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같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A라는 이름의 각자의 장소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A라는 이름의 각자의 장소.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A라는 이름의 각자의 장소에 있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해도 100년 전에 그 장소일 수 있고 사고방식이 세계가 영원히 100년 훗날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도 왜 그러냐면 그 장소는 그들 자신이 경험하고 해석한 그들 각자의 내력과 이력과 상상이 반영된 그들 삶의 이력과 내력뿐만 아니라 이게 그들의 같아요. 그들이 시선하고, 이런 용어를 쓰셨네.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고, 그런 뜻으로 번역한, 요즘 이상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으라고, 경각심 올리기 위해서. 호흡한 풍경의 이력과 내력까지 잠재된, 재해석된 장소란 말이죠. 그지? A라는 장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A라는 이름의 B, C, D, E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지적이죠. 그것은 마치 A라는 한 편의 같은 시를 100사람이 읽었어도 A라는 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은 경우지. A라는 이름의 B, C, D, E 시를 읽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 없고 너는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있지만은 않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박영화 씨의 이런 설명처럼 나는 이 시가 동시라고 여기지 않고 굉장히 뛰어난 시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홍동이라는 아주 평범한 하얀 개, 흰 강아지, 흰 개예요. 그냥 시골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그런 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개들이에요. 근데
그 개가 마음 먹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 먹고 데려온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오기 전에 화와 분노가 나를 갉아대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불구덩이가 살았던 거죠. 앞에 그 시에서 그런 거 봤죠? 화를 불러일으킨 얘기도 많이 봤었죠. 조금 전에. 녀석과 살기 시작했을 뿐인데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게가 나를 구원했다면 믿겠는가? 사랑이 이런 거예요. 관계가 이런 거죠. 화와 분노가 나를 갉아대고 있었는데 가슴에 불구덩이가 살았는데 그 녀석과 살기 시작할 뿐인데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개라 그래도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근데 그 말이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우리는 개를 개라는 이름 자체가 개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 데비다가 뭐라 그랬냐면 데비다의 말을 쓰면 동물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동물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데리다의 표현인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과 동물이라고 말을 한 순간 사람과 동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지? 사람, 동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포하는 인간 중심주의 그지? 동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동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맘대로 하고 동물원이 있잖아요. 동물원이 감옥소인데 그지? 동물원이 감옥소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구경을 하잖아. 동물원이 감옥소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사람을 거기다가 흑인들을 넣어 구경한 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인민스 규모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이거는 동물이라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행동의 입장에서 그죠? 이거는 어, 여기다가 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어, 단어의 변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이런 동시 똑같은 존재잖아. 그죠? 존재성, 그죠? 존재성만 말하는 거죠. 그죠? 존재성만. 그리고 이런 존재성을 박용환 시인은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주 다른 사람이 되도록,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동동이. 아름다운 시고, 반려견에 관한, 소위 반려견이라는 용어도 틀렸죠. 그러니까. 그지? 반려견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반려견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반려가 되는 개. 이런 뜻이잖아. 인간이 뭐예요? 반려견이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반려하기 위한. 그죠? 이거는 인간의 반려. 인간의 종속된, 인간의 반려라는 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반려가 안 된다면 버리잖아. 그지? 인간의 반려를 위한. 반려라는. 같이 있어주는 거. 심심할 때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죠? 해결하게 하는 목적을 주어집니다. 이런 거잖아. 반려견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버린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데리다가 생각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인간과 개를 보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 개가 무언가를 구원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걔가 나를 구원했던 거죠.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지옥에 살고 있었던 화와 분노가 맺혀든 불구덩이에 살았던 박용화를 살게 해주는 거. 사실은 반려견이라고 가는 개들을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키울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이 틀려서 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타자, 그러니까 그런 타자, 어? 타자들, 이하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 여성, 뭐 이렇게 자연, 뭐 유색인종, 또 성소유자 많죠. 그 동물을 대대가 이용한 거죠. 예를 든 거죠. 한 사례로 동물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것, 흑인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죠? 두 개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동이. 마음먹고 흰 강아지를 데려왔다.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름답게 기운이 넘쳤다. 이 녀석이 오기 전 화와 분노가 나를 갉아대고 있었다. 가슴엔 불구덩이가 살았다. 녀석과 살기 시작했을 뿐인데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개가 나를 구했다면 믿겠는가?